일단 그 전에 이제 이재용 대표가 홍남기 경제부 총리와도 언쟁을 벌이고 나서 이제 이 언쟁 이후에 이제 다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이렇게 언쟁이 붙은 건데요. 일단 최종구 위원장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제 이재용 대표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용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저희가 그 입장 음성 대역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혁신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소외되는 분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분들의 사회적 충격을 관리하고 연착륙을 돕는 것, 혁신의 빛, 반대편 그늘을 함께 살피는 것이 혁신에 대한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특히 핀텍과 금융혁신 향한 경주에서 혁신의 승자들이 패자를 이끌고 함께 걸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무부처 장관도 아닌데 제 주장을 관심 있게 잘 읽어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하자면 혁신의 승자와 패자는 없습니다. 혁신은 우리 사회 전체가 승자가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오늘 오간 내용입니다. 크게 뭐 다른 입장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또 똑같은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 두 사람의 논쟁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금융위원장이 이런 말 했잖아요. 그분들의 사회적 충격을 관리하고 연착륙을 돕는 것, 혁신의 빛 반대편에 생긴 그늘을 함께 살피는 것이 혁신에 대한 지원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기업한테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업한테 딱 대놓고 얘기한 건 아니겠죠. 약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CSR 영역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많은 예. 기업들이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그 CSR 산업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 네. 뭐 타다 측에서도 뭐 그런 것을 하게 되겠지만 그것을 이런 식으로 그 겨냥해서 말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뭐라고 했었냐면 무례하고 이기적이고 오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네. 사실 이거는 저는 인신공격에 좀 가깝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런 이야기를 정부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의 역할은 뭐 그 상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타다 뭐 택시와 같이 가라 이것이 아니라 네. 택시와 타다가 그럼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제도나 정책 개선안 같은 것들을 내놔서 두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기업이 협상을 하도록 해야지 그냥 뭐 타다 뭐 다 같이 상생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좋은 말을 해봤자 결코 타다에도 좋지 않고 택시한테도 좋지 않고 국민들에게도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좀 의견이 다릅니다. 물론 그 언사가 거칠고 그리고 과연 정말 그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런 말을 할 자리에 있느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재용 대표가 그동안 한 행동을 보면은 사실 그 본인의 직접 사적이고 연관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금 혁신과 또 하나는 택시 업계에 대해서 국민들 불만 많잖아요. 이런 불만 여론을 타고서 지금 정부가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을 지나치게 압박한 부분이 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재용 대표가 워낙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네. 또 많은 지금 자본도 투자해서 여기에 마치 그 대변인, 변호사처럼 나서고 있기 때문에 저는 최종구 위원장이 논란을 무릅쓰고 한번 터뜨려 봤을 이유가 좀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충분히 혁신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지금 택시라든가 그 뒷전에서 고통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조정해야 돼요. 다만 정부가 비판하는 건 뭐냐? 그게 너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늦어요. 비효율적이에요. 빨리 좀 용단을 내려갖고 정부가 잘해줘야 되는데 정부가 결국 조정을 하는 게 정부거든요. 네. 그 부분을 정부는 좀 비판받아야 되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이재용 대표가 너무 압박하고 있다. 네. 저 최종구 위원장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그렇죠. 보는데요. 그거 대상이 누구에 되느냐? 정부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무부처에 대해서. 주무부처에 대해서 혁신 성장 지금 뭐 문재인 정부의 어떤 3대 축이잖아요. 혁신 성장 중에 하나가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빨리 안 되고 있냐? 더 채찍질 가해서 더 잘해라라고 하고 혁신 성장하는 기업들은 열심히 잘하라고 하고 네. 그리고 정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소외되는 사람 배려, 그늘에 대한 배려. 이거 누가 해야 되냐? 정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아니, 근데 그러다고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막 스타트업 예를 들어서 출발하는 기업들한테 그 옆에도 좀 돌아보고 소외되는 사람도 좀 배려하고 이렇게 하라면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이재용 대표의 경우에는 네네. 본인이 너무 앞장서서 지금 압박을 대놓고 했고 또 본인은 지금 새우 출발하고 하는 거 약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천억의 지금 자본을 아니, 그 본인 그런데. 택시 업계나 타다나 둘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단순히 여기에 책임이 정부에만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국회도 사실은 책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디 집회에 가서 택시 집회에 가서는 내가 택시 권리 지키겠다고 하고 어디 뭐 다른 회의장 가서는 4차 산업혁명 나 지지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기준이 다르고 대안은 내놓지 않고 하다 보니까 네. 이 두 업계가 충돌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은 그러면 그 어떻게 대안을 잘 내놓았나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게 혹시 국회의 부재에 예. 있는 이 갈등 상황인 것 같고요. 이걸 네. 그냥 누가 잘못했다, 누가 바른 말 했다, 누가 네. 옳다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 호주 같은 경우에는 타다 같은 우버 같은 서비스가 한 번 진행될 때마다 한 건의 서비스가 진행될 때 1달러씩 그 저금을 해서 기금을 맞아요. 만들어서 택시 기사님들이 은퇴를 하실 때 그 기금을 전달을 한다고 해요. 그런 방식의 상생의 정책들을 찾아야지 이렇게 말로만 다 이끌고 함께 걸어야겠다. 누가 동의 안 아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그런 거 사실 무슨 신산업계 선의에 기댈 게 아니고 정부 역할은 뭐냐, 정치권의 역할은 뭐냐, 그걸 제도화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 사람들을 보고 잘 배려하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네. 정부가 나서서 세금 갖다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것이고 네. 만약에 신산업에서 세금을 더 거두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제도화해가지고 택시업계에 전달을 하든지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택시업계도 굉장히 혁신할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일본은 지금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서비스를 신기술 도입해가지고 타다거나 또는 카풀과 같은 그런 서비스를 택시가 제공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택시업계를 독려하고 택시업계 제도화를 하고 택시도 얘기해요. 지금 여러 가지 택시업계 규제 많아서 네. 그런 서비스를 못한다 얘기하니까 그걸 제도화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정부 역할이 되는 거죠.